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박지원의 열아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 옆에는 늘 독서는 이세훈이다. 세훈쌤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 여행에 관련돼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한 분 나왔습니다. 최종근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 알려주셨습니다. 여행에 관련된 삶을 살고 있다고 예. 잘해주셨습니다. 네네, 여행과 관련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공대래요, 공대. 아니,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저 인문학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대 인문학적 지식도 상당하고요. 네. 공대 심지어 석사야. 전공 뭐예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공학. 그것도 심각하게 환경공학 석사예요. 정말 의외의 일이죠, 의외의 일. 예, 의외의 일인 게 아니라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 어쨌든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판교 쪽에서 뭐 계신 거죠? 네, 조그만 여행사 하고 있습니다. 뭐 크죠. 허접한 여행사, 재미없는 여행사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을 진담 후속편 여행 진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예. 간만에 아마 이 열아일기라는 책을 아마 최근에 그 책을 좀 보시는 삶을 사나요? 책을 안 보진 않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예. 이거 뭐라 하죠? 이런 류의 책? 인문학 책. 예. 특히 인문학 중에서도 예. 이 문학자가 붙어 있는 건 거의 안 봤고요. 최근뿐만 아니라 평생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신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오늘 아주 이게 처음 보는 거니까. 예. 청취자분들과 말씀드릴 건 별로 없는데 나는 많이 배웠어요. 청취자분들과 눈높이가 정확히 맞아요. 예. 같이. 우리 모두와 우리의 수준과 딱 맞아요, 지금. 전 이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열하일기라고 배우면서 예. 이 열하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와서 얘기를 좀 부탁을 한다. 그래서 일부 방송은 들으셨죠? 다는 못 듣고요. 재미가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티는 났는데. 예, 최선을 다해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 재미는 없어요. 독서가 아주 조금 없진 않고요. 잘 들으면 재밌는데 잘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역사도 되게 잘 들으면 되게 너무너무 재밌는데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배우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무엇보다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좀 알아야 이게 들어오는데 아는 게 좀 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순위가 입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쭉 올라갔다가 독서 방송 하면은 쭉 내려가요. 여기가 입시 방송도 있고, 예, 그렇죠. 방송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월수금 체제예요. 월수금. 그리고 특별 방송 뭐 화목. 그러니까 보통 월수금 하고 보충 수업을 화목이 하니까 제 목표는 월화수목 금 정도 주 5일 방송 체제예요. 순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올려놓겠다. 교육 분야에 관련돼서는 모든 것을 다 통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어떤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들어드릴게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죠. 자, 저희가 이 열아일기를 1부와 2부로 나눈 가장 큰 이유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떠한 결합을 우리 청취자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대의 어떠한 그 공간의 어떠한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 속에 살잖아요. 이거는 공대생들도 얘기하지 않나요? 공대생들의 용어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잖아요. 존재하는 거고 그 시간과 그 공간이라는 것이 흐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어떠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시간을 이야기하거나 공간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가봤어? 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현대의 미국을 말하는. 그렇죠. 너 뉴욕 가봤어? 그럼 지금 현대의 뉴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라고 얘기한다면 아예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배제된 채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열아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추구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시간, 과거의 시간 속에서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눈다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성에 대해서 보다 더 좀 더 정확하고 좀 풍요로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코스별로 여행 코스별로 좀 장소가 어떠냐, 이 장소 어떤 곳이냐,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렇게 뭐 체크도 막 다 해보고 오셨네. 예, 방송하려고.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게 마음으로 느끼고 이러기보다는 예, 뭐 완벽히 막 다 체크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죠? 완벽한 건 아니고 예. 이제 왜냐면 까먹으니까 예.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그러는데 지도는 또 어디 갔죠? 놓고 왔나 보네요. 예. 여기 앞에 지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 유명 또 한 곳을 다른 곳들은 이제 다 아시는 곳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곳, 이야기할 게 없는 곳들이고요. 지도 어디 갔죠? 예. 지도 있었어요. 예. 특히 이제 제가 북드라망 상하번호 된 거 북드라망. 응. 예, 그 무슨 뜻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북드라망. 드라마. 출판사 이름 아닌가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이 출판사요? 예. 그건 제가 모르죠. 예. 이게 원래 한 권짜리도 있는데 예. 예, 제가 슬쩍 2권짜리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책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읽기 좀 좋아하는 스타일로 편집돼 있어요. 예, 되게 재밌네요. 예. 내용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전공에 따라 나눠놓는 건 좀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인문학생들 보면 이제 그림이 없으면 저희가 일단 싫어하고요. 네. 그다음에 글씨가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있으면 싫어하거든요. 이 책은 예. 이쪽이 많이 비어 있고 이쪽에.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딱 맞추지 않고 이렇게 좀 있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담을 덜 느끼는 책이에요. 이 지도는 여기 뭐 지역은 현재 뭐 의미 있는 지역은 여기 있는 성경하고 여기 그 산해관이라고 돼 있는 곳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산해관이요? 예. 산해관이 그게 원래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 있는 지역인데 예. 저도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잘 현재 모르겠어요. 지명을 근데, 모르겠어요. 예, 현재 근데 지명을. 역사에는 되게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거든요. 현재도 이게 다큐에서 보면 이 지역이 나오거든요. 예. 산해관이라는 것도 성도 그대로 있어서. 근데 현대 지명을 제가 못 찾았어요. 시간이 조금 더 되면 여기를 쉽게 찾을 텐데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요즘도 계속 산해가로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런가요? 느낌이 드는데 그 만리장성의 한 그 네, 그쪽. 성루를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허베이성 근처라고 얘기하는데. 산해관 세트면 중국집이고. 쌀 집이 먼저 나옵니다. 저희도 찾았었어요, 저도요. 예. 그러고는 뭐 북경, 그다음에 열하도 현재 지명을 제가 못 찾았어요. 열하라는 곳도. 아, 열하요? 예, 현재 지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따로. 아니면 뭐 현재도 열하인지. 열하는 현재의 그 청도죠, 청도. 청도. 청도요? 예, 열하 행궁이죠. 4대 정원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피서산장이라고 이제 아마 그렇게 나와요. 예. 피서산장. 예, 열하 행궁. 그리고 뭐 그러고야 별로 저 성경 심양이라고 돼 있는 성경 이 정도만 이제 되게 저 같은 여행사 하는 사람들이 아는 곳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뭐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다 작은 지역들 이름이라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곳들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소옥산, 이도령, 뭐 매기보 이런 데는 예. 이걸 다 찾으면 그게 하루가 걸릴 거고요. 또 찾는다고 해도 그 지역이 이렇게 이쪽 그 산해관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 변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죠. 완전히 여기 시골일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은 아닐 것 같은. 그리고 여기 책에도 보면은 이제 여기 쭉 지나가면서 그 박지원 일행들이 이제 써놓은 것들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사행단 맞나요? 이 팀을 뭐라고 부르죠? 이분들한테 이렇게 네, 사행사 팀한테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고 일행들을 주로 어떻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나오는 거 보면 바로 이렇게 뭐 크게 여기가 뭐 이걸로 대단하다 이런 글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자, 산해관을 지나면서 그 산해관이 기본적으로 만리장성 쪽인 거죠. 만리장성 끝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그 동북공정 때문에 네. 만리장성 끝을 그 전에 제가 이쪽에 어디죠? 그 강 건너서 바로 단동인가요? 단동? 예. 그렇죠. 거기가 만리장성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거기가 끝이라고 주장을 할 텐데 예, 만리장성 동쪽 끝이 예. 이제 산해관. 원래는 산해관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산해관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중국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리장성이다. 여기도 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 예. 가면은 만리장성 끝이라고 그때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음. 큰 이제 궁 같은 걸 짓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만리장성의 끝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북공정의 일환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결국은 예, 본인들이 예, 지은 성이다. 고구려가 지은 성. 아니죠. 예, 그렇게 그걸 주장하는 갖다 거죠. 이제 예. 우리 쪽에 있었던 정을 이제 그쪽에서 지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일단 산해관은 지금 가도 뭐 그 만리장성의 어떠한 영역 속에 예. 쭉 있는 거니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달라지거나 뭐 만리장성이 뭐 특별히 변하거나 이러진 않았겠네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산에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큐에서 보면 요 지역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요 출입문도 그대로 있고 다큐에 보면 이제 지금은 관광 상품화되어 있지만 산해관에서 이렇게 옛날에 사신들이 이렇게 출입 허가 같은 걸 받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출입국 허가를 받는 거죠. 입국 허가를. 그 이벤트도 그대로 해요. 하는 거 해요. 돈을 받고 할 것 같은데 써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만리장성은 어떤가요? 지금 만리장성은 이제 관광지인데, 예. 예, 그 만리장성은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는 아니어도 손님들하고도 가보고 애들하고도 가보고 근데 많이 가도 만리장성 가는 데가 여기에 고북고 있는 데 이쪽이거든요. 요쪽이나 예, 예. 요쪽을 가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가 거기 가도 이렇게 무슨 뭐 고증을 하러 온 교수님들이 아니고 관광객들이니까 사진 찍고 금방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이 대단히 길고 이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회책 같은데 사진은 되게 그 높은 곳에서 찍은 거니까 이렇게 꾸불꾸불 길게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여행객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감흥은 오히려 사진보다 더 떨어지죠. 여기 가요. 고북구라는 데하고 요쪽하고 두 곳이 있어요. 케이블카 설치된 곳이. 가서 얼른 사진 찍고 보통 내려옵니다. 널찍하고 깨끗하고 그게 뭐라 그러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한산성처럼 돌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벽돌로 만든 거거든요. 네네. 여기 열알게도 보면 박지원이 벽돌에 대한 예찬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벽돌로 만든 거니까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 같아요. 아, 벽돌로 예. 이제 벽돌 구운 거죠? 그렇죠. 내가 반듯반듯한 걸로 쌓아서 그런지. 우리 생각하는 그 벽돌은 아니죠. 큰 거죠. 그렇죠. 까맣고 커요. 예. 음.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건 아니고 까맣고 큰 벽돌로 만들어서 쌓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돌로 만든 성곽. 성곽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죠. 돌로 만든 성곽은 뭔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끼워 넣었다는 느낌이 예. 있어서. 근데 이 벽돌로 만들어서 되게 탄탄하고 그리고 반질반질해요. 밖에서 보기에도 마치 돌처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관광 가는 곳들은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그 공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예. 그 특별하게 한번 그 오늘날과 옛날을 비교해서 한번 이 박지원의 연하일기 속에 나왔던 장소 중에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세요? 그 아까 그 성경이라는 곳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여기 심양이거든요. 예. 여기도 수도였던 곳이고 여기가 성남시하고 자매 결혼이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이제 성남시 학생들하고 이제 거기에 관계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은 저기 하는 거였어요. 뭐죠? 이렇게 학생들 간의 교류. 예. 심양시 학생들. 네, 홈스테이처럼 거기서 하루 자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로 하러 오고 뭐 이런 식의 그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한 10년도 넘었으니까요. 그때 가서 본 거는 여기도 이 뭡니까? 그 북경처럼 커다란 성이 있고요. 예. 북경보다는 좀 작죠. 작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보면 왜 경복궁하고 창경궁하고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큰 성이 있고요. 도시도 이제 우리한테 심양이 잘 알려진 도시는 아닌데 일반인들한테 대단히 큰 도시예요. 여기가 세 번째 큰 도시인가 그래요. 대단히 큰 도시예요. 중국에서는. 예전에 수도였으니까 지금도 큰 도시인 거죠. 청나라 발원이죠. 그 만주족 여진족. 네, 맞습니다. 예. 중국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근데 심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경 이러면은 심정적으로 되게 가깝거든요. 예. 근데 실제 거리는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잖아요.
북경이요? 네. 뭐 북경 뭐 가까운가요? 이게 워낙 글로벌한 시대라서 가까운 걸로 쳐줘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육로를 통해서 간다면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육로가 막혀 있으니까 못 가지만 육로를 통해서 간다면은 그 정도 거리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글쎄요. 뭐 박지원 일행이 제가 보기에 북경까지 갈 때는 아까 며칠부터 며칠로 나오던데 한 4달인가 5달 정도를 잡고 갔지 않았었나요? 예. 그 정도 잡았었어요. 여기 앞쪽에 보면 그 임금하고 대화한 내용을 일성록인가 어디 기록해놨는데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5달 정도면 갔다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아니라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볼 때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잘 모르겠는 게 중국 땅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비행기로 한 2시간? 예, 2시간 2시간 정도 정도의 됩니다. 베이징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행기로 갈 때는 우리가 이쪽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간다고 치면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예, 이렇게 예. 가는 거리로 치면은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몇 시간 정도가 걸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동차로 가면 뭐 한 계산해봐야죠. 7시간, 8시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더 걸릴 것 같아요. 내비 왜냐면 중국에서 되게 내비로 찍은다고 내비 한번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저 한번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그 제가 더 예전에 걸리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500km 직진입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지금 한번 아니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학부 때 중국 쪽에 무슨 답사 비슷한 걸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공자묘 공부 있는 그 약간 남쪽이었던 청도에서 네, 네, 내려가지고 밑으로 네.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지도상으로 볼 때는 되게 짧은데 거기서 북경까지 가는데 8시간 걸리더라고요 버스로. 걸리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도로 봤을 때도 되게 짧은 거리인데 그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서울 근방에서 북경까지 가는 거면 차로도 상당히 많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면서 가고 그러면 제 생각에 3일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에는 비싸.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에는 베이징까지의 그 자동차가 얼마가 걸리는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휴전선이 막고 있다 보니 이 국가가 이제 조만간 남북의 평화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 내비게이션이 아마 베이징을 치면 육로가 열리기 때문에 얼마나 나오는지가 나오지 않을까. 심양은 선양이라고도 하죠. 선양. 선양.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진족, 만주족이니까 사실은 예전에 그 고구려 땅에 있는 곳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심양, 여진족의 본고장, 여진족, 만주족.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만주족의 본고장이고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운 거기 때문에 만주족의 발원이라고 표현되어지죠. 과거 옛날서부터 그곳이니까 선양을 이렇게 하면 심양을 이렇게 거쳐야지 이제. 근데 거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 가는 가지치기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여기 위치에 위쪽에 이제 고구려 쪽에 있는 곳이 심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구는 890만 나오네요. 890만. 야오닝성. 동북성 최대 그 도시라고 하네요. 여기가. 890만이면 밖에 안 나왔어요. 적네요. 네이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또 요즘에 저기 또 890만. 네이버가 근데 상해 이게 상해는 많이 안 나와요. 상해 인구가 얼마인지 요거를 네이버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해가 그보다 많을 것 같은데. 상해는 3천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마 그러면 베이징, 상해 그다음에 충칭도 인구가 많고요. 하긴 걔들이 사실 뭐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1,800만으로 나오는구나. 상해요? 상해가 1,800만으로 나오네요. 상해 3천만이라고 막 주장하던데 상해 사람들은. 세다 보면 좀 늘어나고.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 카오카오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언저리에서 카오카오 시험을 보는 애들이 50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3이랑 상해 고 언저리에서 비슷하다. 시험을 보는 애들이 똑같다, 비슷하다, 숫자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충칭도 뭐 애들 많고 저쪽 스촨 지역에 그 지난번에 크게 지진 난 그것도 이제 인구는 많겠죠. 근데 어쨌든 심양인 선양은 이제 동북 지방의 아주 메인 도시다. 중국이 10대 도시가 중국 10대 도시들의 인구가 아마 세계적으로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요. 인구가 뭐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랑하는 게 땅 크고 사람 많다니까. 그때 갔을 때도 10년 전인데도 네.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학교가 우리는 초등학교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는 초, 중, 구를 다 넣어놨는데 그 안에 초등학교 4개. 숫자가 정확한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2개 이런 식으로 큰 땅에다가 학교를 다 몰아놓고 그 통학버스를 돌려서 애들을 글로 다 모으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실내 수영장도 학교 안에 몇 개 있고요. 시설은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학교들보다 좋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찰을 하는 동안에도 전기가 막 나가고 전기 사정이 안 좋았죠. 생각보다는 되게 잘 사는 곳이었고 또 이제 거기 학생들을 뽑아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루 자고 와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얘들이 너무 부자라고. 네, 부자.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을 주로 뽑았겠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갔더니 집이 막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이제 여름에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로 오거든요.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집을 어떻게 보여주냐. 걔는 무조건 일단 했었어요. 집이 커야 돼요. 네. 집도 커야 되고 뭐 뭐든지 규모도 커야 되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사실 열화는 그 베이징 근처에 있는 곳이거든요. 베이징성 호북성 근처에 있어요. 열화라고 하는 지도로 현장이. 보니까 북경에서 딱 동쪽으로 정동쪽으로 쭉 가면 그쪽 네. 근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상으로 정동은 아니고 네. 북동 쪽이에요. 북동 쪽으로.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가는 것도 있으니까 약간 북쪽으로 올라갔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아주 먼 그런 그런 거리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거리 감각과 이동적인 형태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먼 거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통 가고.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베이징을 이제 여행하고 오는데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코스인 거죠, 보통. 패키지 상품이 대부분이다 그래요. 패키지 상품이. 예. 예. 그게 이제 뭐 북경 잘 여행하면 몇 달도 여행할 수 있겠지만 네네. 되게 이렇게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분들도 이렇게 몇 개의 패키지 코스를 택해서 돌게 되잖아요. 서울 네, 가면 뭐 네. 경복궁 돌고 청계천 돌고 이러는 분들, 저쪽 판문점 가시는 분들, 조금 멀리 잡으면 부산 가시는 분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북경을 가시는 분들도 되게 이제 그런 코스를 택하죠. 뭐 이틀, 3일 요 정도. 예. 그래서 조금 더 길면 5일 정도면은 약간 이제 외곽도 갔다 오는 정도까지 하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행하면 좀 더 좋긴 한데요. 꼭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맞아요.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그렇죠. 오셔야 되는 네.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베이징에 그때 일 있어서 그때 한번 갔을 때 뭐 한 3박 4일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화원 구경하고 만리장성은 안 가봤어요. 만리장성은 그 뭐 제가 뭐 이렇게 그 만리장성은 구경 안 했고 이화원은 구경했어요. 택시 잡기 엄청 어려워요. 그 앞에서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화원 구경하면 했는데 이화원에서는 낮잠도 잤어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예, 거기서 낮잠을 자는데 앉기도 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상해 가잖아요. 상해 가가지고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거기 그 홍첸루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있는 곳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뭐 그 가게에서 이렇게 비닐봉다리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편의점에 사가지고 막 오는데 예, 중국 사람이 저한테 길을 물어봤어요. 중국 사람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상해에 있는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어떻게 알아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라 그랬더니 뭐 또 계속 또 얘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내가 한국인인 걸 모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베이징에서도 제가 그 이화원에 그 사람들이 막 앉아가지고 걸터서 네, 이렇게 다 쭉 누워있어요. 앉아있잖아요. 쭉 앉아서 네.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아무도 앉아서 잔 게 아니라 거기 다 누워있고 다 저처럼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름에 가셨어요? 여름에? 네, 그죠? 저도 같이 잤어요. 거기서 한번 이렇게 낮잠도 자고 그래서 잘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시원하죠. 네. 여름에 가면 좀 시원해요. 네, 그렇게 하고 뭐 만두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베이징 이제 좀 이렇게 여행하고 만날 이화원이 사람 그뭐 만나고. 복도에 이렇게 천장 덮여 있는 네, 해랑 있는데요. 거기 거기구나. 이제 거기 갔다 오고. 인문학적 소양이 좋은 사람들은 거의 주무시지 않고 네. 해랑을 주로 봐요. 해랑을. 진짜 좀 졸립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박물관은 항상 빼놓지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상해에 가도 항상 그 박물관에 가고 상해에 가면 항상 이제 어디 가면 도서관을 제가 항상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칭화대를 구경을
갖고 왔어요. 칭화가. 근데 거기가 이상하게 정문에서 이렇게 인민대는 그냥 들어가게 만들고 북경 사범대학도 그냥 들어가게 만들고 재정경제대도 그냥 들어가게 만드는데 칭화대만 되게 이렇게 되게 빡빡하게 따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칭화대 학생을 찾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너 칭화대 학생이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 칭화대 학생이 아니라고 해서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쉬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요? 구경하러 온 거고 해서 길 가는데 그 두 명의 또 남학생이 있어서 또 한 번 딱 물어봤어요. 너 칭화대 학생 했더니 아니라고 얘라고 딱 그러는데 그 표정이 굉장한 그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막 선망 이렇게 딱 하면서 내 친구가 칭화대 학생이야 부럽지 이러면서 이제 거의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구경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제 얘기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화원에서 잠깐 잠을 잤다.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天安문 광장도 한번 가서 보고 자금성 좀 구경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래서 뭐 크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별로 안 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크다고 말들을 많이 해서 그렇지. 경복궁이랑 뭐 별 차이 없어요. 잘 보면. 아니, 그기가 경복궁보다 크긴 커요. 근데 규모가 담이 좀 높죠. 담이.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다. 아예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네, 안 걸려요. 안 걸리고 그게 자금성이 이제 누가 쓴 책에 보면 하나의 성이잖아요. 우리나라 경복궁 한 개, 그 옆에 또 뭐 한 개, 뭐 한 개 해서 이 네 개를 다 합치고 그다음에 복원 안 된 지역까지 합치면 자금성하고 비슷하대요. 실제 넓이가. 실제 큰 건 아니구나.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이 써놨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오밀조밀 예쁘잖아요. 아니 전 자금성도 예쁘다고 창경성 생각했어요. 예쁘고 예쁘고 해서 제 자금성 별로 안 예쁜 거 같아요. 안 예쁜데요. 자금성은 나무도 안 없고, 예쁘고 우리나라 호수도 궁궐은, 없고. 우리나라 궁궐은 좀 예쁘고 그죠 죽을까봐. 약간 우리나라의 궁궐들은 정원의 개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중국 쪽의 궁궐들은 그냥 정말 궁이라고 턱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탁 터 있어가지고 그쵸.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럼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이드들은 이제 그 자객들 때문에 나무 이런 걸 다 못 심게 한다 이렇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저기 옛날에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자객들 막 단체로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늘로 막 날아다니고. 하늘로 막 날아다니고. 근데 자금성을 날아다니는 애들은 없었어요. 그 저기 있잖아요. 그 뭐지 영웅인가? 네. 그 영화 보면 혼자 막 들어가갖고 막 그 있어요. 영웅은 그건 실제 있던 일로 만든 거죠. 예, 맞아요. 제가 스토리가 정확히 생각나지 않지만 있어요. 예, 칼로 실제 죽이려고 있었던 네. 까먹었어요.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예. 여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3박 4일 동안 베이징을 가서 구경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저는 정말 그 대학과의 관련성 때문에 갔었어요. 사실은 이제 갔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의 인터내셔널 의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 중국에는 영어로 의대 수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꼈던 거는 의대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정말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성적에 대한 문제만 갖고 너무 이제 좀 우리나라가 의사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네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의사를 하려면 한번 뭐 중국에서라도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인터내셔널 의대 과정에 대한 라이센스 때문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북경에는 북경대 의대랑 북경 수도의대가 이제 인터내셔널 과정이 있어서 수도의대 쪽이랑 제가 MOU를 체결하고 사실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국에서의 라이센스는 허용이 되는데 미국은 못 가요. 비자가 안 나와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돈만 들이고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우리나라 학생들 이제 뭐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중국 학생들 미국 대학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하기 위해서 대학들을 되게 많이 투어를 했거든요, 제가. 제가 가서 사람들 만나보고 실제 그 지나가는 학생하고 계속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북경 사범대. 그다음에 이제 뭐 별별 대학들 다 가봐서 한 10개의 대학들 제가 다 투어를 하는데 한 3박 4일 걸렸어요. 그 와중에 이화원에서 잠깐 주무신 그 얘기 아직 안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화원에서 잤다는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고 저는 사진을 찍고 오침 체험 학습 이런 걸로 인정해 줄게요. 그 받아들여줘요. 좀 제발 좀 그거를 내가 그냥 걔를 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 3박 4일 걸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박 4일 정도 걸렸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어떠한 시공간의 개념으로 3박 4일이 걸리는 일을 이 연암 박지원이 몇 달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동 전체를 따지면 전체를 그렇죠. 봐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만약에 누군가가 박지원과 같은 교통수단과 박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여행을 하면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럼 박지원이 어떤 느끼는 것들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미세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원포인트로 우리가 흔히 여행을 할 때 제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 공간을 이렇게 딱 목적을 가지고 이제 패키지 여행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혹시 이렇게 뭐 도보 여행을 하거나 길게 뭔가를 놓고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떠한 그 비교를 한번 해주신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글쎄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길게 여행하시는 분들의 부류가 제가 느끼기에 두 부류 정도예요. 한 분들은 그냥 길게 걷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게 사막이 됐든 도로가 됐든 그냥 길게 걷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연암이 갔던 길들을 요런 길을 따라다니는 분들도 또 계세요. 되게 후자의 분들은 학력이 높으시고 지위가 되게 이 학자 쪽에 있어요. 되게 뭐 중국 무슨 학술원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되게 이런 코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전에 박지원이라는 분이 이런 걸 느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일종의 뭐 고증한다 그럴까요? 같이 느낀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여행사에서도 그런 걸 여행 상품으로 만들려고 많이 시도를 해요. 되게 실패하죠. 그렇죠.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상으로 예를 들어 박지원 코스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2달, 3달 코스인데 이게 뭐 보통 사람이 아니면 2-3달을 어떻게 여기 고생하면서 여행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코스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앞쪽에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런 코스는 잘 안 가시고, 왜냐면 이런 코스는 일단 여행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대단히 힘들게 여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차를 빌려야 되거나 이러면 지원받을 곳도 없으니까 그렇게는 잘 못하시고, 그렇게 길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하는 데는 뭐 이제 이렇게 매니아층들이 사막 투어나 또는 뭐 저기 중국 서부 쪽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 그 실크로드 길들, 이런 길들은 이제 이미 글로벌하게 이렇게 코스들이 좀 잘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행객들을 위한 서비스 포인트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많이 하죠. 저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차마고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차마고도 있고 그 타칼로마칸 사막 그쪽도 실크로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쭉 하는 코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상품으로도 팔려요. 한 60일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차마고도가 60일이에요? 60일. 차마고도는 제가 말씀드린 아니고 사막. 사막. 그쪽 실크로드 쪽으로 실크로드 건너가는. 60일. 청취자분들 저 60일 동안 만약에 방송 안 하면 사막에서 제가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막에 가서 또 자고. 사막에서 저 솔직히 말하면 그 사막에서 낮잠 같은 거 저는 아니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저는 있죠. 인생을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바르셀로나 그 캄프누에서 축구 경기 보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세계 여행 꼭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돌아다니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하라에서 잠을 자는 거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모래 베면서 한번 잠을 잘 수 있는지. 하루 잠자면 모래 덮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느낌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느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상 비슷하겠네요. 만약에 걷는 여행을 만약에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박지원이 만약에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했다, 배웠다.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현대인도 똑같이 만약에 그렇죠. 걷는 과정에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다. 근데 만약에 현대인들이 더 나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정이 생략된 채 바로 열화산장을 볼 수 있다. 열화에 있는 그런 것도 뵙시서산장을 볼 수 있고 그냥 과정이 없이 그냥 휙 날아가서 저는 그게 장소만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과연 거잖아요. 똑같은 결과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경우에 되게 힘들게 걸어가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광경을 보는 것과 우리 차 타고 슝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리산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막 구례에서부터 막 쭉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차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노고단 가서 일찍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랑 네. 감동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분명히 박지원이 보고 있었던 그 광경과 우리가 만약에 박지원의 길을 따라가서 보는 광경이라고 해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제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현재 우리가 박지원과 비슷한 코스로 갔을 때 우리 느낌과 그때 박지원이 느꼈던 느낌이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 시간이 좀 지났어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감정이나 이렇게 배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거의 같지 않을까. 똑같이 우리가 걸어간다면 네, 박지원처럼 거의 우리가 같지 걸어간다면 비슷한 느낌을 물론 이제 받는다. 이런 건 있죠. 그때 박지원이 이쪽을 쭉 걸으면서 느끼는 게 주로 이렇게 잘 사는 청나라에 대한 뭔가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배워야 되겠다라거나 이국적인 느낌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쪽을 우리가 가면 야 여기 되게 못 사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서로 다른 공간에 와서 갖는 이 감흥은 제가 느끼기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행을 가면은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이드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은 그때도 약간 여기는 내가 이렇게 살던 모양하고는 약간 다른 모양인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되게 사소한 곳에서도 받아요.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랑 어쨌든 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패키지를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가는 그렇죠. 여행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가는 여행과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를 이동하는 사실 저는 이동하는 과정도 역시 여행 의미가 중에 있죠. 굉장히 의미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생략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어떤 목적지에 도달해서 나 여기가 좋아 이렇게 느끼는 것과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그 목적지가 합쳐지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그쵸. 생각을 했었는데 예. 어쨌든 그게 역시 여행이라는 건 어쨌든 다른 새로운 걸 바라보게 될 때 느낌까지 바꿀 순 없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생각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도 그것도 다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일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10일 동안 중국 여행을 한다. 그런 비행기를 타고 심양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뭐 이틀 3일 보고 그다음에 북경으로 가서 이틀 3일 보고 뭐 어딘가 이곳 한 곳 중에 산해관을 가서 이틀 3일을 보고 이렇게 10일을 볼 수도 있잖아요. 또는 심양에서 그냥 열흘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눌 때의 두 개의 강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 비슷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심양에서부터 산해관까지를 걸어서 가 당신이. 그러면은 이 이동 과정에서 계속 어떤 곳들을 여행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때 느끼는 감흥은 이렇게 포인트로 찍고 다니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라인을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연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저쪽 부산까지 걸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에서 조금씩 무엇인가가 변하는 것들을 계속 느끼면서 맞아요. 움직이게 될 텐데 그때 느끼는 감흥은 비행기 타고 부산으로 딱 갔을 때 여기는 완전히 서울과 다르네 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결국은 연한 박지원은 정말 멋진 여행을 한 거네요. 멋진 여행을 한 거죠. 네, 국가 돈으로. 제가 이거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참 그런 그 사회 지도층들은 자신의 돈이 아닌 걸로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생각났어요. 또 믿지 않으시겠지만 공대잖아요. 예. 이과생이잖아요. 예. 그 다윈이 그 진화론을 쓰기 전에 그 갈라파고스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다윈이 이렇게 친척은 아니었는데 이와 비슷한 좀 그 생물학자이긴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할 일이 약간 없는 듯한 느낌에서 혹시 이렇게 좀 의대 안 할 거고 딴 거 하기 좀 마땅치 않고 이러면 아는 장교가 우리랑 같이 그 배 이름을 까먹었네요. 비그로요. 네, 비그로 맞습니다. 비그로 타고 좀
갔다 올래 해서 간 거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운이 좋다. 이미 이제 그 학식이 뛰어나고 이 시점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운이 좋구나. 그게 딱 합쳐져서 제가 든 생각이지만 다이는 어쨌든 훌륭한 성과물을 만들어냈는데 박지원은 그에 비하면 열알기가 이렇게 와서 잘 우리나라에 쓰여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책이 좀 그때 계속 사대부들이 이런 걸 좀 잘 받아들이지 왜 막 뒤에 보니까 이게 금서되고 그런 적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당시에 정조가 예. 정조가 되게 예,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했죠. 예. 이런 식의 글을. 왜냐면 정조는 그 조선의 자긍심이 되게 강했던 군주였는데 그 친청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조 입장에서는 그 어린 오렌지들이 어린 오렌지들 노론의 저희 그 어린 것들이 저기 맨날 청나라나 배우자고 와가지고 아주 못마땅해 하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정조 임금의 뭐 뇌 속에는 자긍심이 워낙 강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청나라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좀 배우자라고 하는 어떠한 그 연함의 생각 부분들에 대해서 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조가 직접 걸어갔다 왔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겠냐. 정조가 직접 봤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겠냐. 이런 또 생각도 하죠. 근데 물론 여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행을 한 자만이 갖고 있는 누리는 어떤 특징인 거니까 결국은 내가 살고 우리가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현재 속에서 과거를 이제 바라봐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심양이나 선양이나 뭐 베이징이나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된 그런 도시고 우리나라 그렇죠. 서울도 몇백 년이 된 도시인 거니까 결국 그 사람은 죽었어도 그 사람은 계속 죽어가면서 계속 그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단절되지만 또 누군가는 계속 와서 새롭게 이 공간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간의 주인을 갖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과거의 흔적도 남지만 또 과거의 흔적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교가 되게 좋았어요. 고등학교가 남녀 합반이었어요. 아 좋았겠네요. 그럼요. 느낌 바로 이해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남녀 합반 진짜 드물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시설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당시 식당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식당에서 제가 전 빵도 팔았어요. 뭐 짬뽕, 국수 뭐 이런 거 팔고 뭐 안 하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짜장면도 팔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솔밭도 있고. 뭐 교육 커리큘럼 이런 거 교육 커리큘럼 이런 거 저 기억도 안 나요. 그러시군요. 일단 뭐 그때는 무조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교육 커리큘럼 뭐가 필요해요? 그냥 성문 종합 영어, 정서, 한샘 고문, 한샘 현대문. 나이가 이러면 드러나는데. 이러면 청취자분들 대충 제가 어느 원전인지를 이제 알게 되죠.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한참 있다가 내 목요일 갔단 말이죠. 나는 내가 아직도 이 학교 주인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후배 하나가 이 공간의 주인은 나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저 위에 그 도서관 그 위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 이렇게 자는 건 아니고 딱 거기서 이렇게 딱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 공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처음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한번 가봤단 말이에요. 학교를. 또 가봤어요. 했더니 그 추억이 어려 있었던 야외막당은 사라지고 기숙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분기탱천해가지고 내가 이게 도대체 왜 내 그 추억이 있는 이 공간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냐. 야외막당 도대체 내놔라. 전국 노래자랑을 몇 번이나 개최한 이곳을 이 유서 깊은 이 야외막당을 니들이 무슨 근거로 막 없애요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났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학교가 되게 이상해졌다. 이런 어떤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한 몇십 년이지만 이것이 몇백 년에 걸친 시간 속에서 본다면은 과거의 흔적들도 이제 이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또 하나의 여행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함이 이걸 걸어서 갔다. 그래서 말 타고 갔어요? 말도 타는데 주로 말 탔어요.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그렇죠. 그때 당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가치였어요. 조선시대의 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포르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것도 예. 이게 말
견마잡이 2명, 예. 2명이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말 혜택받은 여행을 한 거예요. 네, 엄청난 거죠. 예. 비즈니스 타고 다니는 거죠. 아유, 그건 뭐 장난 아니죠, 이 사람. 이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그런 이제 거예요. 쭉쭉쭉 간 거죠. 이 조선의 양반들은 안 돼. 임진왜란때도 왜 그래서 어이없이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적을 염탐하러 가야 되는데 견마잡이 데리고 가서. 아, 그거 여기 나와요. 여기.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 나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 두세 번 읽었어요. 왜 갑자기 이게 부끄러운 일이냐, 왜 이렇게 어이없는 놈이 무슨 얘기인가 연하에 봤을 때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적을 염탐하러 간 놈이 견마잡이야. 그러면서 가는 그런 머저리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 정약용이 확실히 이 누구야 박지원이 예. 확실히 되게 많은 것들을 종합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과 새로 바라보는 것과를 비교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갈 때 본 것들이 별로 새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이상하네 이러고 끝나고 뭐 그냥 신기하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박지원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것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계속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실제로. 여기 써놨다니까요. 여기 연암은 하고는 공학자 기질과 인문학자 기질을 모두 가졌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재치와 유머도 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그 첫 번째 재능이 상당히 뛰어나요. 이게 이제 인문학적 기질은 뭐 제가 모르니까 잘 평가할 수 없지만, 물론 저 공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관찰하고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그걸 막 궁금해서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구두를 보고 싶은데 구두 중국의 구두를 벽돌로 만드는데 이 구두를 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불을 안 뗄 때 얼른 가서 자기가 보려고 했는데 못 봤다 뭐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쟤는 어떻게 굵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궁금해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걸 가지고 같이 일행들하고 토론도 하는데 우리나라 구들에 비해서 이건 중국 건 이런 게 좋고 우리나라 건 이런 게 좋으니까 둘을 이렇게 잘 합쳐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되게 그 당시 사람들이 제가 잘 모르지만 되게 이렇게 막 뭐 공자 맹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렇게 막 학문의 주류로 본 것에 비하면 연암은 되게 기술자나 공학적 시각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보려고 자꾸 노력을 또 해요. 막 거기 보면 유명한 얘기지만 뭐 낙타를 보려고 막 했는데 하인이 안 보여줘가지고 화를 낸. 저희는 그런 거 궁금해하거든요. 낙타 이런 거 안 봤던 동물들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또 마지막엔 또 그래도 또 의미 있는 말을 해주네요. 이제 하루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우리가 방송이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바로 급 눈치를 채고 바로 이제 싹 이제. 아니, 원래 방송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나가요. 정말요? 네. 아까 사내가 어딘지 모른다고 했던 거 그대로 나가요. 아까 막 낮잠 잔 내용 막 나가고 막. 네, 낮잠 잔 내용 나가. 그래서 자꾸 그 낮잠을 당황하셨구나 그래서. 낮잠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모르셨구나. 아이고, 청취자분들, 뭐, 오늘은 저희가 어쨌든 번외편의 어떤 느낌으로서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 그래서 좀 가볍지만 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각자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각자의 취향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연암이 했었던 여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오늘날 한다라고 했을 때를 한번 가정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떠한 공대생이 바라보는 어떠한 연암에 대한 시각도 사실은 진짜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의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학자라면 좀 궁금해하지 않을 거를 끝없이 가서 궁금해하면서 이제 묻거든요. 이 연암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확실히 어떤 과학기술과 결합되어진 형태의 사회적인 형태의 변화들을 꿈꾸려고 했었던 당시 지식인의 모습들이었구나. 결국 당시 지식인들은 대부분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약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거고. 어쨌든 그런 어떠한 과정들 속에서 결국 문이과 융복합 인재만이
미래 사회에 온전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융복합 인재잖아. 융복합 인재. 문이과 통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융복합이란 용어보다 통섭이란 용어가 훨씬 멋있는 용어예요. 통섭. 그렇죠. 그래서 그 결론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결국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찰과 흥미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함이 갖고 있는 가치는 늘 왕성한 궁금함, 늘 왕성한 탐구 정신. 맞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당시의 어떠한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구들장 연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당시의 연함의 기록 자체가 하나의 어떠한 당시 어떤 구들장 문화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이 책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장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들장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있을 수 있죠. 구들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온도.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게 우리나라의 왜 건축사, 우리 조선 건축사 자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진짜 드물어요. 네. 되게 진짜 몇 명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구들까지 볼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돌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이거 저도 봤습니다. 네, 온돌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온돌이 나오는 순간 그 우리나라 역사예요. 비교적 네. 요 시기엔 어떤지 모르지만 이 시기에는 이제 거의 서양으로 치면 근대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뛰어났다 어서 이런 글을 읽은 거 본 적이 있어요. 네, 온돌은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 네. 뭐 이 정도 급으로 굉장히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적 아니, 가치로. 깜짝 놀랐어요. 세계 문화유산 이러길래 온돌이 세계 문화유산? 될 수도 있어요. 온돌이 세계 문화유산 될 수도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 아니 그러니까 돼야 돼요. 저는 그런 세계 거, 문화유산인 줄 알고. 아니 온돌 세계 문화유산 아닌가? 안 됐어요 아직? 이거 온돌이 아직 안 된 거야? 온돌 해야 돼요. 온돌이 세계 문화유산이 돼야 돼요. 제가 한번 세계 문화유산이 아직 그게 올라가 안 됐을 것 같고요.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진한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해안이 있으시네요. 아니, 해안이 아니라 이게 역사를 조금 관심 있고 이제 역사를 취미로 하잖아요. 제가 역사가 취미이다 보니까 온돌이 딱 나오는 순간 그거는 그냥 바로 우리 역사로 받아들여야 될 텐다. 이거 굉장한 발명품이잖아요. 남방의 혁신이에요. 남방의 혁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서 봤어요. 그렇다고. 아니 진짜 뜨뜻하면 좋잖아요. 이게 등이 뜨뜻하면 얼마나 좋아. 왜냐면 온돌이 너무도 상식적인 난방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대부분 그 다른 나라들이라 해야 되나 그냥 방에다 불을 피워놓고 네. 연기를 빼는 식이 그게 원시적이잖아. 연기가 막 나오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연함이 갖고 있었던 요 책이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은 당시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당시의 어떤 공간에 대한 흔적이 있는 거고, 그것을 지금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지금의 공간 속에서도 그 흔적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이 축적되어 오는 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의 삶의 문화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해여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궐 투어 하듯이, 결국 여기 가면은 또 이곳에서의 당시의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어쨌든 그 웃고 즐기는 사이에 주말에 피로는 좀 상당히 많이 가셔졌는데 그러네요. 청취자분들 어떤 느낌 이게 답답해하실 것 같아. 답답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방송을 하는 것처럼 청취자분들도 청취자들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꺼버립니다. 이미 껐을 수도 이미 있어. 안 들어. 그래서 뭐 여행, 뭐 내가 60일 동안 어딜 가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이 역사에 굉장히 조예가 깊거나 공간에 대한 조예가 깊은 분들은 얘가 뭐가 틀렸는지를 쫙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어떤 재미도 이제 느끼게 되죠. 제가 사극을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뭐가 틀렸는지만 계속 보면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한번 사극을 보면은 또 색다른 형태의 재미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좀 한번 지어주시죠. 근데 어쨌든 우리 형식은 지켜야 돼요. 우리 형식은.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 열알기를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그냥 우리가 뭔가 쉬러 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여행이라는 게 분명히 나한테 뭔가를 줬을 텐데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꽤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박지원이 좀 부럽기도 했고 부럽죠. 네, 부럽기도 했고 매우 부럽죠. 그러니까 뭐 똑똑해서
그래서 좀 부럽기도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방금 딱 든 생각인데 온돌 방금 말씀하셔서 우리나라의 온돌이 발달한 거는 밖에서 누가 떼줬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계급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예. 뭐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보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어떠세요? 오늘 방송 처음 해보시니까 재밌지 않나요? 이거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재밌습니다. 것도 있어요. 예. 여행 진담 하실 재밌는데 생각은, 예. 이걸 누군가 듣는 생각을 하면 네. 이게 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알아서 각자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사 방송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조선 분량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녹음을 했는데 고조선이 1시간 12분이 나온 거예요. 그 형님들 참 그거 막 얘기가 많으세요. 막 고조선이 그냥 1시간 12분이야.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수능을 공부할 때는 그게 약 한 3, 4분 정도면 해결이 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1시간 12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1시간 12분을 들으면서 3분짜리 공부를 완벽히 해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느긋한 마음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모든 게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마치 느림의 공부처럼. 그래서 딱 목적만 갖고 어느 한점을 딱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전체가 모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1시간 12분짜리 고조선을 들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고조선 문제가 나와도 안 틀리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런 맥락처럼 이제 길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대한민국의 방송보다도 한국사에 관련돼서 길게 나름, 그러니까 청소년과 역사에 대한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쭉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방송을 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좋게 선의를 해석을 해 주실 것이다. 저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방송을 하면은 좀 피로는 풀린다. 예. 그러네요. 피로 풀린다. 여행 진담 하시는 여행 진담. 왜 최인수 박사님 마을 진담하고 계세요? 마을 진담. 저는 예.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서 할게요. 방송 장비 없이. 방송 장비 없이. 네, 우리들끼리 그냥. 우리들끼리 그걸 알려드려야 돼요. 특히 여행은 정말 핵심적인 그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있죠. 하지만 그 내공이 많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여행에 대해서는. 그럼요. 네. 또 여행이라는 게 이게 여기도 그렇지만 뭐 다양한 이렇게 소양과 이런 것들이 종합되는 거라 내공이 약한 사람이 하면 전파를 낭비하게 되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걸 하려면 할게요. 여행을 다니면서 해야겠구나. 그렇죠. 여행 다니면서. 제가 이제 꿈이 이제 10년 후에 은퇴하면 세계 여행 6년간 다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여행사를 문을 안 닫고. 문 닫으면 안 되네요.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후에 나는 은퇴한다. 10년 후에 은퇴했을 때는 나는 무조건 세계 여행을 6년간 다닐 생각이거든요. 6년 동안 세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적어도 내가 살던 이 별은 내가 꼭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잠도 좀 가끔씩 자고 낮잠도 자고 수행은 문화 필요하면. 유적지에서 어떻게 따라갔으니까 나도 좀. 견마잡이로. 네, 무슨 견마. 비행기랑 같이 타고 가야죠. 청취자분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여행을 떠나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가 주고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데 그 웃고 떠들었던 그러한 내용들만큼이나 청취자분들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